안녕하세요. 온라인 기초교육을 담당하게 된 지역사회조직팀 김은미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조직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온라인 기초교육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월계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원구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북구와 도봉구에도 인접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이 잘 갖춰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계 이동은 약 26,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800명 정도가 수급자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복지 수요도가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활동하게 될 월계 복지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월계 복지관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으로 주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미션과 주민이 신뢰하는 파트너 복지관,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지역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최선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물론 봉사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민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복지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월계복지관은 LH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약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답니다.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월계 주공아파트 50% 이상이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지관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복지관 탐방을 떠나볼까요?
영상 잘 보셨죠? 활동할 복지관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은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하여 받들어 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시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원봉사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의지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의 특성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원봉사에는 화면과 같이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지속성 이렇게 4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은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도 학창시절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더라도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자발적인 마음 잊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무보수성입니다. 무보수란 경제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인데요. 정신적인 보람 이외에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보람을 얻어갈 수 있고요. 단체 봉사활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도 향상되어 금전적인 것 이외에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이타적이란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타적인 마음가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주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인데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봉사활동의 경우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봉사자가 자주 바뀌는 것보단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누가 시켜서? 아니면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서? 땡! 아닙니다. 이러면 앞서 말한 봉사활동의 의미가 흐려지겠죠.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개인도 봉사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사회성과 리더십을 향상하고 보람차고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도 성장하고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선택한 당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짠! 월계복지관의 봉사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저희 복지관은 임의용 봉사활동, 무료급식 봉사활동,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 스마트폰 안내 봉사활동, 어르신 말벗 도우미 활동인 브라보 실버, 건강관리실 봉사활동 등 너무나도 많은 활동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새로운 활동이 생겨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봉사자분들이 꾸준히 활동해 주시고 있는 만큼 이 교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상별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종합복지관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오고 가는 공간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대상별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작 전 미리 알고 활동하면 더욱 좋겠죠? 활동 중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을 신청하셨다면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도덕적인 언행은 피해주세요. 특히 욕설과 비속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존중하는 언어로 사용해주세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초면에 반말을 하게 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 번째, 아동과 청소년은 예민한 시기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곤란할 것 같은 질문은 피해주는 센스. 마지막으로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입니다. 안내봉사, 무료급식, 건강관리실 봉사활동을 신청하셨다면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자연스럽게 응대해주세요. 나와 다르다고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신뢰가 되는 행동이겠죠? 두 번째, 도와드려도 되는지 먼저 여쭤본 후 도와주세요. 장애인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먼저 도와드리지 않아도 돼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친절하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의 경우 말을 천천히 명확하게 전달하고 물건을 전달할 때는 손에 직접 건네주세요. 네 번째, 청각장애인의 경우 제스처, 필담, 입모양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입니다. 장애인이면서 어르신, 어르신이면서 장애인인 클라이언트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어르신과 대화할 땐 속도는 천천히, 소리는 크게 말해주세요. 두 번째, 어르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주세요. 요즘 사용하는 은어나 유행어는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아 다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활동 중 어르신이 다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발견하는 그 즉시 담당자한테 알려주세요.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규칙입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상황과 장소에 맞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활동해주세요. 봉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잘 지켜주시고 만약에 활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꼭 주셔야 합니다. 활동할 날짜에 맞춰 봉사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지켜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신상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범위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가족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주세요. 호칭 사용에 주의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활동 중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사업 담당자와 봉사활동 담당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생겼다면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사업에 대한 안내나 주의사항, 활동 일정 공유 및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해당 사업 담당자분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OT, 교육 및 활동 배치 안내, VMS 실적 등록 및 서류 발급, 봉사활동 관련 안내는 저 자원봉사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면 활동일지를 작성하셔야겠죠? 활동일지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 시간, 이름, VMS 아이디 혹은 생년월일, 활동 내용에 대해 써주시면 되고요. 꼭 봉사자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릴게요. 활동 시간의 경우 10분 단위로 입력되기 때문에 봉사한 시간에 따라 10분 단위로 시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일지를 보고 실적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적을 대신 써주거나 활동 일지를 미리 써놓지 않기로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VMS 실적 인증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MS로 로그인을 하면 실적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실적 수정을 할 수 없으니 발급 전 본인의 실적을 꼭 확인 후 발급해 주세요. 혹시나 실적이 잘못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동지와 수료증에 대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초교육 영상 하단에 기재된 활동지 및 설문조사 링크 파일을 작성하시면 기초교육 수료증을 발송해 드릴게요. 활동지와 설문조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온라인 기초교육 수료가 완료됩니다. 월계복지관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란에 월계종합사회복지가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네,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났습니다. 활동 시작 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화면 속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활동 시작할 때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